on chips and semiconductors will be putting a tariff on of approximately 100%. Good eyes with bad eyes. 일본은 뒤늦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相互関税について合意の内容を改めて確認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Biggest trade deal in history. I think maybe the largest.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송구스러운데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종의 발견 오늘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통상산업 전문팀의 신동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끝났는데 관세율이 15%라고 했을 때 좀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미 무관세로 수출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15%나 더 물게 되었는데 이게 막상 우리가 좋아만 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그 대가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거의 상응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제대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미국하고 또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불안감도 있고 좀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칩에 100% 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 발언 굉장히 약간 폭탄 선언처럼 느껴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그 애플의 팀 쿡 CEO랑 같이 발표하는 자리에서 불쑥 내던진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 말 하나하나를 다들 이제 전 세계가 다 뜯어보면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도 보면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었거나 지을 계획에 있는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게 사실은 현재로서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만 업체지만 미국에 공장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이 있고 공장을 이제 짓고 있고 그다음에 그 SK 하이닉스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 트럼프 대통령의 말밖에 없지만 그런 기준에 의하면은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또 그대로 또 실현이 될지는 또 앞으로의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답답하지만. 네. 근데 어제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100% 관세 대상은 아닐 거다. 전 국민을 통상 전문가로 강제로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이 저로서도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 네. 국제 무역에서 쓰이는 용어고요. 우리 정부 관계자분들의 이제 표현에 의하면은 미국이 이제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가장 우호적인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관세를 하나도 안 물게 하는 게 가장 그 우호적인 조건이겠죠. 실제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아직은? 그거는 그때 참 저도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송구스러운데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서로 촘촘하게 준비가 돼서 마지막에 최종 사인만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상상을 했는데 이번 협상 굉장히 특이한 점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1기 트럼프 때도 이제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정상들끼리 먼저 큰 틀에서 이제 합의를 해버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실무선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앞뒤가 좀 말이 다른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측근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게 참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도 이번에 미국 측에서 이제 실무자로서 큰 역할을 한 러트닉 상무장관을 우리가 잘 설득을 한 게 주요한 게 아닌가. 러트닉 장관을 잘 꼬드긴 게 한 수였다. 네. 이게 참 그런 게 무슨 비결처럼 얘기한다는 게 참 전문가로서도 좀 참담한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토도 그렇게 당했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또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서 같이 당하는 난리는 난리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새로 바뀌는 환경에 우리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러트닉과 또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일본 협상단은 지금 아주 큰 폭탄을 맞았잖아요. 그 상호관세율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규정한 그 행정명령, 이기제티브 오더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 보면은 15%라는 게 기존에 적용되고 있었던 각국별 관세 플러스 15%포인트가 더 올라간다는 취지더라고요. 근데 기왕에도 2.5%의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15%를 더하게 되면 17.5%가 되니까 일본은 15%라고 믿고 있다가 지금 공식 문서에서 다르게 나와서 이건 다시 재협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사실 좀 소동이 좀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그 미국과 협상을 이미 했던 경제 제재상이 다시 미국에 다시 갔어요. 예, 뭐 책임지셔야죠. 어쩌겠습니까? 또 국민들한테는 또 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식 문서가 나올 때까지는 이게 확언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말뿐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앞으로 나오게 될 무슨 연방 관보라든지 또 뭐 백악관 홈페이지에 혹시 나중에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한 후에 나오게 된 팩트시트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져보고 꼼꼼하게 협상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일만 아니면 참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국익도 달려 있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참 조마조마합니다. 협상의 일관성도 없었잖아요. 다른 나라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도 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대로 협상도 이제 그 이루어지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대통령하고 협상하면서 무역 적자를 뭐 줄일 방안을 뭐 좀 제시를 하라 그러는데 뭐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 뭐 그 제약회사라든지 뭐 시계 같은 사치품 산업 같은 것들이 되게 발달했는데 큰 관세를 두들겨 맞았고 대통령이 갔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뭐 않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왜 러시아산 원유를 사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느냐라는 거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50%를 두들겨 맞게 됐거든요. 네. 보니까 브라질하고 캐나다는 뭐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미국의 51번째 주의 주지사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그래서 캐나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 감정을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지금 카니 수상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덕을 봐가지고 또 집권하게 된 면도 있고요. 정치적으로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전임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상회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아주 깊었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뭐 어느 나라 대통령처럼 뭐 부정선거 주장하고 이제 그러다가 지금 영어의 몸이 됐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뭐 풀어내라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브라질리안 정부로서는 또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이제 맞서는 국면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하고는 이제 관세 뭐 145%까지 갔다가 지금 서로 이제 100% 이상 이제 내리고 맞습니다. 유예인 상태인 네, 그렇습니다. 거죠. 중국하고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글쎄요, 그걸 알면 이제 제가 이제 주식시장 주식을 샀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계속 협상을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의외로 중국이 그 특히 히토류라든지 그런 희귀 광물 쪽에서 이제 칼을 뽑았던 게 잘 작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조금 당황을 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칩 같은데 이제 미국이 걸었었던 제한 같은 것도 중국 맞춤형으로 뭐 풀어주는 어떻게 보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이제 협의가 또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또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이라는 게 여전히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이 관세를 계속 감당했을 경우에는 또 국내 정치적인 뭐 실업이라든지 그런 여파도 또 큰 상황이어서 쌍방이 서로 이제 약점들을 다 뭐 알고 쥐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산업 현장에서 품목별 관세에 들어가는 뭐 철강, 알루미늄, 네. 자동차 관세 네, 네, 이거는 아직 날짜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른 나라의 선례를 보면은 영국하고는 상당히 초기에 타결을 했는데 이 관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게 한 달 넘게
걸려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집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타결을 한 EU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전 뭐 25% 관세나 이제 그런 것들로 지금 계속 집행이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관 절차에 관해서는 지금 25%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위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안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미국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속된 말로 빠릿빠릿한 분들은 이제 잘 없어서 이게 시간 지체가 좀 실제로 좀 일어나서 그것들이 여러 가지 또 분쟁도 일으키고 혼란도 가중되고 그런 면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부과될지도 모르고 불투명하고 그리고 이게 좀 관세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보면 무역 환경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역 환경의 변화, 요새 말로는 이제 공급망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 시설만 조정하는 거로 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업들도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해외에 또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도 많이 있고 대기업들이 또 나가면은 밑에 협력업체들이 또 같이 따라서 동반 진출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이에 뭐 상호관세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미국하고 베트남은 어떻게 되는지 미국하고 멕시코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 다 따져가면서 전반적으로 이 공급망을 조정을 해야 되는 뭐 과제가 지금 우리 기업들한테 지금 던져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현장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저는 제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네, 펀드 내용이거든요. 해석이 좀 다른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펀드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 일단은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게 대출이 아니다, 론이 아니다, 일종의 선물 같은 거다. 미국이 선물처럼 이제 받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대통령인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 다 정한다. 우선은 EU 같은 경우에는 그 6천억 달러인가 이제 약속을 하긴 했는데 재미있는 게 EU는 각각의 회원국들로 구성이 된 어떤 지역 경제 공동체지 않습니까? 지역 공동체다 보니까 EU 집행위원회에서 각각의 국가들더러 얼마를 미국에 투자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속력이 없는 약속을 사실은 해버린 건데 어쨌거나 뭐 미국이 발표하기에는 좋은 숫자를 이제 맞춰준 거고 민간 정부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는 사실 이게 미지수로 남아 있는 거고 우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인으로 치면은 뭐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통장의 뭐 한도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양측의 말이 좀 솔직히 이제 다르거든요. 어쨌건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런 불확실한 부분 그리고 어떤 문서로 좀 확정을 지어야 되는 부분들 이번 8월 말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그래도 조장을 찍어야 되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이번에 불명확했던 부분들, 뭐 농수산물이라든지 뭐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구체화해서 담을 것인가 하는 논의도 있을 거고요. 또 당연히 이번에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한미 동맹, 군사 동맹에 관한 부분들,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동맹 현대화라고 지금 두루뭉술하게 표현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죠. 예. 사실 방위비를 늘리는 부분은 이미 트럼프가 청구를 하겠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좀 밝혀왔던 부분이잖아요. 어디까지 들어올 거라고 보세요? 통상은 이제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그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라에 주둔하는 미국을 위해서 사용하는 한국 업체, 용역 업체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비용으로 지출이 됐는데 그 전까지 미국이 받지 않았던 비용이 뭐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한다든지 뭐 탄도미사일 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또 대응해서 이제 한국으로 전개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비용을 더 청구를 할 것이다. 그 너무 이렇게 자꾸 전략 자산 동원하고 하는 게 우리 부담된다. 여러 가지 그 돈을 더 속된 말로 뜯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서 그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희가 그런 어떤 청구서, 뭐 물론 이제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다면 나토 같은 경우가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텐데 나토 회원국들이 어느 정도는 그 트럼프 요구를 맞춰주면서 이게 5%를 다 국방비로만 올리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국방과 뭐 인접한 뭐 그런 인프라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구축하는 예산들을 또 잘 재포장을 해가지고 이거 한 2% 포인트 하고
뭐 방위비는 한 3%포인트 올리고 그런 식으로 좀 했어서 그리고 뭐 K방산 같은 경우에 요새 뭐 여러 가지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네. 이런 기회를 사용을 해서 우리 방산업체들한테 또 어떻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또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정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거 아니야? 그런 비난을 들어가면서도 국익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독일 그 수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할아버지의 뭐 출생증명서를 뭐 가져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뭐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국 수상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 국왕의 국빈 초청장을 또 그 자리에서 또 직접 가져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건네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격식을 차리고 하는 것들을 글쎄요. 이번에 뭐 그 장관급 협상단에서도 뭐 마스가 모자도 만드셨다고 하던데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수 있는 항목들을 잘 준비하시면 국민들도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